대부분 많은 연인 간의 다툼은 상대를 바꾸려고 해서 그래요. 상대는 쉽게 바뀌지가 않아. 상대의 사고나 가치관이나 행동이나 태도들에서 그나마 좋은 거, 그래도 사랑스러운 거, 그래서 귀여운 것들을 발견해야 행복해져요. 제가 어제 예보링님이랑 촬영을 했어요. 예보링님은 저랑 10살 차이가 나는 23살 유튜버예요. 뽀링이랑 어제 제 남편이랑 저희 사무실에서 막 또 얘기를 나눴는데, 뽀링이가 이 어른스러운 연애, 성숙한 연애가 부럽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3년 됐죠? 4년? 연애까지. 결혼하고 바로 이렇게 합치신 거예요? 네. 대박, 저 너무 멋있어요.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와 남편이 성숙한 사랑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뽀링이가 그걸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게 내가 20대 때랑은 지금 다른 마음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성숙한 연애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 같아. 첫 번째로는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 상대가 보내는 시간, 상대가 생각하는 사고, 말투 이런 거를 굳이 내 식대로 막 조물주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속에서 귀여움과 사랑스러움과 멋스러움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 많은 사랑이 100%다 행복하고 사랑스러울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 가운데서 귀여움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내가 100% 맞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을 바꾸려고 했어. 내가 되게 성실하게 살면 저 사람도 성실하게 살아야 돼. 나보다 성실한 사람이니까 내가 보고 배울 점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상대가 살아온 방향과 상대가 생각하는 사고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대부분 많은 연인 간의 다툼은 상대를 바꾸려고 해서 그래요. 내 식대로. 상대는 쉽게 바뀌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상대의 사고나 가치관이나 행동이나 태도들에서 그나마 좋은 거, 그래도 사랑스러운 거, 귀여운 것들을 발견해야 행복해져요. 내 마음에 평화가 와. 그렇다는 게 1번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함을 알고 상대와의 시너지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시너지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같아. 인간은 다 반쪽뿐이래요. 이 반쪽뿐인 사람이 다른 반쪽을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라고 해. 그래서 나는 정말 반쪽뿐인 사람이야. 난 부족한 사람이야. 근데 나의 반쪽을 채워줄 수 있는 저 사람을 만나서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는 걸 내가 인지를 해야 나의 부족함을 알고 상대에게 감사함을 알아서 하나의 동그라미 혹은 하트 아니면 별이 되는 거지. 모양과 색깔은 다 다를 수 있어. 장점과 단점은 다 다를 수 있듯이. 그래서 상대와 내가 하나가 됐을 때 느낄 수 있는 시너지와 감사함을 아는 게 지속해서 꽤 오랜 시간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상대가 있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는 것 같아. 그럴 때는 그 사람과 인연이 지속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실상 금방 끝날 거야.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채워줄 수 있는 상대의 존재에 감사할 줄 아는 게 두 번째 성숙한 사랑인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조금 내향형이야. 누군가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워. 그런데 내 남편 혹은 내 남친이 되게 활동적이라 먼저 말을 붙여줘. 어른들이랑 모인 자리에서도 저는 진짜 어른들을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내 남친은 굉장히 넉살이 좋아서 나 대신 말을 다 붙여주네. 땡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외향형과 내향형이 잘 맞는 이유가 내가 어렵고 못하는 부분을 저 사람이 해주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시너지인 것 같아.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상대의 시간을 내 시간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상대의 시간까지 내가 조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상대의 시간을 점유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근데 다 점유하고 싶을 땐 되게 조심스러워. 예를 들면 제 남편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해. 그리고 혼자 생각하고 사유하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다 함께 하고 싶어. 그냥 요 앞에 강아지 산책하는 20분도 손잡고 함께 하고 싶어.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안 맞아. 근데 부탁해요. 지금 소파에 한 몸이 되셨지만 저희 15분만 산책하는 게 어떨까요? 하면서 부탁해요. 왜냐면 그 사람 시간이지 나의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간을 빌려 쓰고 싶다면 부탁해야지. 당연한 게 아니죠. 같이 사는 식구라도 상대의 시간을 점유한다는 건 부탁의 영역이지 당연함의 영역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의 시간을 존중해주고 점유하지 말 것. 그 사람만의 시간이라고 인정할 것. 그 사람의 시간을 빌려 쓰고 싶다면 감사함을 함께 전하고 부탁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시간의 사용이 굉장히 다른 사람은 인연이 아닌 사람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낯설 보면 그렇더라고. 저는 주말 부부를 선호합니다. 저는 주말에만 데이트해요. 이런 남성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성분들이 육아를 한다면 공동 육아를 해야 되는데 나도 일을 하는데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 부부가 현실적으로 불가하잖아. 그러면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인연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시간의 호흡이나 인생의 호흡은 비슷해야겠지만 그 안에서도 상대의 시간을 내 시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쵸. 그래서 큰 패턴은 동일한 게 인연의 시작이겠지만 그 인연을 지속하려면 상대의 시간을 내 시간이라고 착각해서 점유하려고 하지 마라. 부탁해라.
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 상대의 시간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완전한 건 없잖아. 그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대단한 착각이에요. 상대는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도 부족하게 느낄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완전한 게 있어? 그것도 대단한 착각이고 자의식 과잉인 거지. 그래서 부족하겠지만 인지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상대도 충분히 참작해줄 거다라고 생각해요. 궁금한 게 차인 적 있으세요? 고민도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고백했는데 차인 적은 없고 차인 적은 있지. 대차게 차인 적도 있고 차였네 싶은 차인 적도 있고. 저는 매번 사랑을 하고 끝나는 이별이 항상 아팠던 것 같아. 연애를 오래 해서 아픈 것도 있는데 저는 항상 마지막 사랑처럼 사랑을 했던 것 같거든. 만날 때마다 진지했기 때문에. 근데 이별하고 나서 저는 계속 성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자신이 인간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인간적으로 되게 성숙해져요. 비참한 사랑도 해보고 절절한 사랑도 해보고 대차게 까여보는 사랑도 해보고 보고 싶어서 눈물 나는 사랑도 해보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되게 다채로워지고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인생에서 사랑은 빼놓을 수가 없는 주제인 것 같아. 인간이 성숙해지고 인간다워지니까. 제가 현 남편과 제주도에 프로포즈를 하러 갔을 때 차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상현이 만났던 사랑들에게 감사해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상현이 만났던 사람들한테 감사해. 내가 종택티잖아. 진짜 감사했어. 사실 지금 현 남편도 미성숙한 어른이었을 거고 미성숙한 사랑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미성숙한 사랑을 겪어왔으니까 지금의 저의 남편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미성숙함을 견뎌내준 사람들한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저는 그가 만나왔던 사랑들에 감사해요. 결국 내가 종착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뤘으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제가 만났던 사람들한테도 되게 고맙고 감사하거든요. 이별이 내 인생의 끝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데이터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말 조심하고 선 넘지 말고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데이터예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고마운 거지.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났어. 나는 이만한 사랑을 다시 못 만날 거야 라는 머저리 같은 생각은 하루 이틀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내 인생 데이터로 쌓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보다 빠르게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는 것 같아. 앞으로의 선택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 나와 어울리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안목을 길러주기도 하니까 지나간 사랑들에게 고맙지. 지금의 남편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줘서. 그리고 이별하고 나서는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이별하고 나서는 사실 내 삶의 일부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 이별의 아픔 때문에 내 일상을 망가뜨리진 않아. 저는 이별하고 나서도 출근 정말 즐겁게 했고요. 미팅을 정말 씩씩하게 다녔어. 단 퇴근하고 나서 혼자만의 시간에서 데미지가 좀 있지만 절대 나의 일상을 교란하지 않아. 이별 따위가. 그래서 꽤나 숱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면서도 제 일상을 괴롭히진 않았어요.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가능하셨어요? 사랑을 하면서도 필요한 것 같은 게 사랑과 연애를 하면서 내 인생을 저 사람한테 걸진 말아야 돼. 예를 들면 저 사람의 인생도 존중하고 나의 인생도 바로 서 있으면 이별하고 나서도 내 일상까지 흔들리진 않아요. 제 주변에서 이별을 진짜 잘 극복하고 또 다른 사랑도 잘하고 자기 삶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저 역시 그렇지만 절대 그 지나간 사람에 대한 흉을 보지 않아. 그리고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에 연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별에는 한 사람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분명히 둘의 안 맞는 미스포인트가 계속 발생되니까 이별을 했겠죠. 근데 어떠한 사람은 이별을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가 했던 행동을 후회해. 또 어떤 사람은 상대를 욕하느라 정신이 없어. 근데 결국 끝났는데 뭐 끝나고 나서도 내 탓도 상대 탓도 하지 않고 본인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시더라고. 잘 극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누굴 탓하는 시간에 시간을 쓰지 않아. 나 역시 탓하지 않는 거지. 그게 좀 이별을 잘 극복하는 공통점들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인생에 사랑이 너무 중요한 사람인 것 같거든. 남녀 간의 사랑이 가장 직관적인 사랑이지만 가족 간의 사랑, 동료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사랑 이것도 의미는 좀 다르겠지만 사랑이거든요. 인간을 사랑하면서 배우게 되는 인간성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를 절절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성숙한 인간이 되지. 부모가 되면 아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강해진다고 하잖아요. 엄마는 강하다, 부모는 강하다 막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사랑을 뛰어넘은 사랑일 거 아니에요, 자식은. 그럼 또 사람이 되게 성숙해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킬 게 있는 사람들이 힘이 굉장히 센 것 같아. 그래서 창업하고 나서도 1인 기업들은 금방 문 닫아요. 프리랜서 하다가도 금방 직장인 되거든요. 근데 팀원을 꾸리고 팀을 만들면 내가 멈추고 싶어도 가야 돼. 내가 잠깐 쉬고 싶어도 가야 돼. 그게 또 나름의 힘일 수 있지. 지켜내야 될 게 생기고 함께 시간을 나눠 쓰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지킬 게 있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참 그래서 조물주가 인간을 잘 설계했다고 생각한 게 꽤 지칠 때 있죠. 그때 반려자를 만나게 해.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꽤 지칠 때쯤 아이를 잉태하게 해. 그리고 어라 진짜 힘들고 지쳐 할 때쯤 손주를 보게 해. 이렇게 조물주가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여러 가지 스텝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인간은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취, 운전, 결혼, 육아, 손주 보는 것까지 참 인간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 남편이 했던 말이 있거든? 공감했어. 인간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살지 않으면 감내해야 될 게 조금씩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결혼해야 될 텐데도 결혼하지 않았어. 아이 낳아야 되는 시점에 아이를 낳지 않았어. 무엇인가 더 귀한 것과 맞바꿨겠지만 그걸 감내해야 되는 무게가 점점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타이밍대로 살지 않으면 꽤나 미션이 어려워진대. 공감되는 거야. 너무 신기하게 인간은 참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고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고 그러는 이유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과 조물주의 역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 다 뭐 똑같이 살 필요는 없지만 자연의 흐름대로 하지 않으면 조금 더 무거워진다는 맞겠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